안녕하세요. 양주시 독립책방 라이브랠리의 저텐션 라디오 네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저텐션 라디오는 평소 텐션이 낮은 이들 두 명이서 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가벼운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라이브랠리 책방지기 고요입니다. 홀리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며칠 전부터 시달리던 편두통 때문에 어머니께서 잠깐 올라오셨어요. 어머니랑 일주일 머무니까 컨디션은 아주 괜찮아졌고요. 이제 다시 일상 복귀를 준비 중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한 주간 이번 주는 연휴가 있었잖아요. 금요일부터 쉬는 날이다 보니까 한 주가 너무 빠르게 흘렀어요. 거기다가 이제 3일을 쉬고 나니까 월요병이 좀 심해져가지고 지금 내일이 오는 게 너무 두려운 상태입니다. 연휴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린이날이었잖아요. 근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장난감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게 전부였던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또 연이어서 이제 어버이날이 있다 보니까 부천이랑 이렇게 부천이랑 어르신들에게 연락도 드리고 하는 한 주 보냈습니다. 엄마와 함께 보내셔서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네. 일주일을 아주 즐겁게 보냈어요. 부족함도 없이 잘 병간호를 받으며 그러니까 보냈습니다. 효도를 해야 할 시기에 아직 저에겐 시간이 있어요. 그래요. 내일은 이제 효도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네 번째 에피소드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 선정한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이야기 나눌 책은 조현준, 성민희 작가님의 여행책엔 없는 여행 이야기입니다. 폴리님은 여행 좋아하시나요? 딱히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서 굳이 가질 않습니다. 어떠세요? 저도 여행에 대한 별로 기대감이 없는 편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사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런 것보다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서의 여행은 내가 일하는 장소의 이동 정도만으로도 사실 되게 큰 변화로 받아들이는 편이어서 여행에 대한 별로 기대감이나 그렇다고 여행을 간다거나 그렇다고 여행을 뭔가 꺼리거나 뭐 그러지도 않는 정도인 것 같아요. 책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책의 뒷표지에 있는 책 소개를 보면 지나치게 현실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심지어 여행에 대한 환상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 점이 보통의 여행책에서 권하는 우리 같이 여행을 떠나요가 아닌 여행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목 앞에 보통의가 생략되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왜 우리가 여행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지나, 그리고 이 작가 두 분은 여행을 자주 떠나시는 분들이잖아요. 기회가 되면 여행을 가고, 또 가고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받게 되는 그런 여행을 자주 가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에 대한 이야기, 그냥 삶의 방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여행을 떠나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책을 보고 나면 어디든 한번 여행 떠나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되게 재미있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책과 뭐가 다른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여행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미디어가 그려주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여행이 주는 부담감조차도 좀 여행의 일부로서 인식하고, 아, 그럼에도 떠나볼까 하는 생각과 용기를 주는 책이라고 해야 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같은 주제에 대해서 성민희 작가님 글이랑 조현준 작가님의 글 이렇게 두 개가 하나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앞서서 우리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했던 일룰루 일과 비슷한 구성인데요. 그때는 한 명은 그림, 한 명은 글로 적었다는 차이가 있었다면 이 책에서는 두 명이 하나의 주제를 모두 글로 작성하지만 한 분은 여행이나 일상에서 겪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또 한 명은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 주제를 다루는 그런 방식을 보인다는 점도 재미있었어요. 무엇보다 읽으면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던 게 즐겁게 책을 읽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행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문장들을 좀 찾아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일상의 중단이라는 키워드로 뽑아본 문장들인데요. 이 일상의 중단이라는 건 여행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여행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장 뽑으셨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55페이지에 결국 여행이란 어쩌면 스스로가 소유하는 일상을 대가로서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생존을 위한 경쟁, 미래에 대한 불안, 타인의 시선을 포함하는 타인과의 관계, 그러한 일체의 일상적인 것들을 잠시 내려놓거나 혹은 조금 또는 전부 포기해야만 여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제가 여행에 대해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직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지도 않고 관계적으로도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어찌 보면 중단하고 떠나야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게 대체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성민희 작가님도 이야기에서 보면은 이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도 디자이너로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너무나도 대체되기가 쉬운 직업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작업을 못한다고 하면 나를 대체하는 누군가가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대체될 수 있다라는 점이 일상을 벗어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음.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거나 포기해야만 여행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내려놓는 일상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좀 고민이 됐어요. 근데 제일 벗어나고 싶은 일상의 것들 중에 저는 관계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관계와 시간? 드라이하게 이 문장을 말했지만 어떻게 보면 일상을 대가로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여행이라는 말이 큰 것 같아요. 이게 전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일이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체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도 한 몫을 할 것 같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 떠났을 때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 하는 불안감에 지금도 잠깐 이동하더라도 노트북을 내려놓지 못하고 떠나는데 먼 길에 여행 갔을 때 뭔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또 여행을 못 가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방송에서도 연예인들이 여행을 떠난다든지 앞에 리얼이라는 이름이 붙고 여러 가지 컨텐츠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조차도 어찌 보면은 편집되고 가공된 여행의 이미지인데 저의 여행은 그것만큼도 매끄럽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 여행을 떠났을 때 혹시 일적으로 저를 찾는 사람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이걸 당장 해결하지 못했을 때 오는 손해 같은 것들을 계산하니까 여행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방금 이제 미디어에 노출되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책에서도 그런 TV에 나오는 여행,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잖아요. 87쪽에 결국 TV가 대중들의 삶을 대신 살아주기 시작한 것이다. 라는 문장이 나와요. 여행뿐만 아니라 귀농이라던가 육아, 결혼, 기타 등등 요즘 사람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컨텐츠를 이제 방송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대리 만족을 한다거나 대리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행을 소비하는 거에 있어서도 직접 여행하지 않아도 TV에서 그만큼의 경험치를 전달을 해주다 보니까 좀 내가 그 이상의 뭔가 가치를 전수받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직접 여행을 갔을 때 그만큼의 가치를 얻지 못하고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런 게 또 생기는 거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화면을 통해서 보는 여행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좌절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라고 할까요? 괴리감? 그런 것들도 좀 큰 것 같아요. 그렇, 그리고 네. 그렇다면은 고유님께서는 아까 여행에 별 기대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관한 문장을 한번 읽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65페이지에 보면 대부분의 여행자들도 외적으로 만나는 것은 단지 그곳에 사는 수많은 개인들의 일상일 뿐이기도 하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기껏해서 이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길껏 일상을 벗어나서 목격하는 게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일상이라는 것이. 일상을 중단하고 여행지를 떠나서 그냥 또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바라본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근데 저는 여행에 대해서 내가 딱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굳이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지 지켜봐야 하고 그걸 보러 가지? 그냥 어차피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했고 허무주의? 약간 그런 거에 빠져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굳이 내가 이곳을 떠나서 얻을 만큼의 가치는 없다. 라고 생각했던 게 좀 컸던 것 같은데, 여기 이 다음 페이지에 또 보면은 그저 그곳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 하나로 그 상황을, 내 이 복잡한 마음을 좀 종결시키는 기분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장소의 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용이하잖아요. 용이하다 보니까 지금 일하는 이 공간이 갑갑하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서 일을 한다거나 하는 선택이 가능한데 사실 그조차도 그저 그곳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장소의 이동을 선택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행이라는 것이 내가 벗어나는 정도의 거리 차이? 내가 지금 이 장소만 벗어나도 살 것 같아라고 하면 옆에 있는 카페로 갈 것이고 조금 더 갑갑함이 커지면 좀 더 멀리 떠나고 좀 더 멀리 떠나고 해서 그 멀리 떠나는 정도의 크기가 점점 멀어질 뿐인 거지. 서로 다른 것일 뿐인 거지. 그저 그곳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에서 여행을 떠난 이유를 알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폴리님은 여행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있으셨나요? 저는 여행에 기대하는 거는 낯선 장소에 저 혼자 있다는 거?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에서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상일 뿐이기도 하다라고 하지만 그 또한 여행이니까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저는 한번 죄책감이라든지 괴리감을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행에 대해서 그곳을 보러 간다라고 생각을 한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행과 관광은 이퀄이 아닌데 여행을 관광이라고 생각하고 관광은 무언가를 보는 거니까 내가 여행 간 그 지역을 보는 거죠. 유명한 건축물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한데 저의 관심사가 이제 사람 혹은 그런 커뮤니티라던가 뭐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럼 사람을 구경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럼 그 사람들의 일상을 구경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기분이.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 것 같아요. 여행을 갔을 때 저는 관광지는 피하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을 본다기보다는 역할놀이처럼 제가 그 지역에 산다라는 느낌이, 그 지역에서 일상을 보낸다라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관광지보다는 동네 시장이나 동네 허름한 식당? 그냥 주민들이 자주 가는 곳들 위주로 가다 보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뽑아본 키워드는 여행의 조건인데요.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돈과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여유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여유가 있어야 우리도 할 수 있어. 지금 내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이고, 너무 쉽게 좀 가름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책에서도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결국 난 백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남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고고해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지만, 정작 수면 밑을 들여다보면 가라앉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 발버둥치는 백조처럼 살고 있는 것이다. 115페이지에 사람들이 저축하고 재테크를 할 때 나는 그냥 배낭을 싼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라는 문장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막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떠나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막 여유가 넘쳐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나는 기꺼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선택지가 우린 서로 다른 것일 뿐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3일이 주어지고 이번 연휴처럼 금, 토, 일이라는 이 3일이 나와 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이 금, 토, 일을 집에서 보내는 그냥 휴식의 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들처럼 어디론가 짧게라도 여행을 떠나는 선택지를 또 고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무게 때문에 오히려 장벽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이렇게 일상처럼 다니는 분들이 너희 여유로워서 여행 가는 거구나, 라는 말이 얼마나 편견적인 말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아직도 여행이라는 것이 그리고 해외여행이라는 것이 사치품을 구매하는 것 같은 소비 생활로 여겨지는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한 편견들이 만드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여행의 조건 두 번째 키워드는 언어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안녕, 날씨 좋네, 배가 고파, 나는 뭐가 먹고 싶어 따위의 간단한 표현들이 내가 한국에서 영위하는 언어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평범한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또 80페이지에 보면 한 번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천천히 대화를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 강박이 있었어요. 내가 일본에 간다면 일본어를 어느 정도 알고 가야 한다. 알고 가면 좋겠지만 사실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도 너무 잘 돼 있고 일단 가면 되는데 그게 섣부르게 갈 수가 없더라고요. 외지에서 뭔가 내가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언어조차 안 통하는 나라에서 약간 그런 생각들, 걱정들이 또 이 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조건에 부합해야 또 갈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에 대한 불안감은 없는 편이어서 갈 때 이 나라 언어를 어느 정도 알고 가야겠어라고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죠. 갈 때 사람들이 그 나라 언어에 안녕, 배고파, 고마워까지는 알고 가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내용 보면서 생각했던 게 내가 언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 막연한 불안감이 예시로 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 영어 할 줄 알아? 라고 말하면 아, 아니, 나 영어 잘 못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국인들한테 너 뭐 영어 할 줄 알아? 라고 물어보면 나 영어 진짜 잘해. 그러면서 I am 누구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겨우 말한다던가 그런 거 영어만 하더라도 나 영어 정말 잘해 라고 얘기한다라는 그런 차이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들의 차이 뭐 이런 걸 말하는 그런 짤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저는 이상한 데에서 완벽해야 한다?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 못하면 가지도 못해. 약간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해외여행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뭐 가게를 가든 어딘가에서 여행을 갈 때 그곳에서 하는 말들이 너무 일상적인 단순한 언어인 거예요. 새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막연한 두려움이나 그런 불안감들이 진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었구나. 겪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민이나 걱정이 많았던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80페이지에 한 번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천천히 대화를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예시로 배수구를 수리하게 되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것처럼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손짓발짓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전달된다라는 그런 게 용기가 된 것 같아요. 언어에 대한 불안감? 그런 걸 내려놓고 한번 떠나봐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그래도 일 외국어로 하는 이유는 사실 영어권 국가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나라를 가든 굶진 않겠다 음. 싶어서 하는 게 영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학교는 외국인 학생이 되게 많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영어권도 아니어서 사실 소통할 수 있는 게 한국어였어요, 의외로. 이 친구들은 뭐 파키스탄 언어를 하고 저는 영어를 써도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어가 중간 언어였는데 거기서 이제 영어가 답은 아니구나. 그렇다면 나는 전 세계 언어를 다 해야만 언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는 결론이 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어릴 때는 외국인이 보이거나 그러면은 영어로 어떻게 대하려고 했는데 이젠 그냥 한국어로 해. 저 네. 학교 다닐 때
영어 클래스에 우즈베키스탄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필수 과목이 아니라 대학교의 서브 클래스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외국인 친구가 있으니까 너는 영어도 잘하는데 이 수업을 왜 들었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영어도 잘할 것 같은데 왜 이 수업을 들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길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게 창피해서 영어를 공부하려고 라고 대답을 해서 그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되게 다년간 한국에 있었어가지고 한국어를 정말 잘하는데 길을 가다가 누가 뭔가를 질문하려고 자기한테 왔는데 영어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대답을 해줬대요. 영어를 못하니까. 외국어에 대한 그런 편견들이 깨지는 순간들을 여러 번 마주했는데 이 책 보면서 저는 좀 내려놓았어요. 이번에야말로 정말 내려놓았어요. 언어는 어쨌든 장벽이 될 수는 없다.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키워드로는 여행의 시선이라고 잡았는데요. 148페이지에 쇼핑몰과 백화점, 대형마트와 작은 식료품점 등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의 형식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제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을 모아보면 그 사람의 시선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항상 먹는 거, 시장, 아니면 거기서만 발견할 수 있는 요즘엔 지역 맥주라든지 막걸리 사진이 많아요. 이 책의 끝에 여행 사진들을 보면은 특별한 관광지 사진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 입장에선 되게 일상적인 장면들, 표지판 같은 것들, 하지만 외국인의 시선에선 좀 생소할 수 있는 것들을 찍으셨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여행을 갔을 때 무엇을 찍는지, 무엇을 보는지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말했던 시장이나 먹는 거, 술을 많이 찍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여행의 시선이라는 키워드 잡아주신 거 보고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의정부에 거주하시면서 이제 의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담은 의구라는 책을 출판하신 그런 혜영 작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지역이든 여행을 가면 맨홀 뚜껑 사진을 많이 찍는다는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맨홀 뚜껑이 다 똑같은 뚜껑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역의 정보가 담긴 그 지역의 특성이 담긴 그런 이미지와 문구를 가지고 맨홀 뚜껑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지역을 가든 사람마다 보이는 게 다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 새로운 곳에 가더라도 또 고양이 사진을 좀 많이 찍는 편이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식물 사진을 찍어요. 이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특별한 그런 특이한 식물들을 보면은 식물 사진을 좀 찍는 편이고, 좁고 특별해 보이는, 오래돼 보이는 것들을 좀 많이 찍는 것 같아요. 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주로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의 시선이 달라서 같은 지역을 여행을 가더라도 이렇게 달리 볼 수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출판물이 있으면 입고해보고 싶다? 라이브러리에 좀 입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로컬 컨텐츠를 하다 보면 항상 주민분들이 하는 말씀 있잖아요. 아, 우리 동네에는 그게 신기하고 재밌고 그런 거 없어. 볼 거 없어. 볼 거 없어. 하는데 이제 외지인 눈에는 되게 이상하고 음. 묘한 문화들이 꼭 있거든요. 이건 정말 해설하는 사람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시선과 더 많은 해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희도 최근에 덕정 같은 경우에도 덕정에 볼 거 없어. 다 사는 동네가 다 똑같지 뭐. 하지만 새로운 시선으로 그 지역을 좀 뜯어보는 그런 활동들을 해왔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여행이라는 게 결국에 자기의 시선으로 그 지역을 바라보는 거고, 새롭게 경험하는 거니까 라는 결론이 또 갖게 되네요. 다음으로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외국에서 맞게 되는 인종차별적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 근데 저는 여기서 재밌었던 게 이 차별을 기호학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좀 재미있었어요. 97페이지에 보면 기호학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다수의 기호가 결합한 결과물로 간주한다. 모든 사람은 각각이 인종, 젠더, 종교, 연령이나 세대, 성적 지향, 머리카락 색, 무한히 많은 기호들의 집합인 상태인 것이다. 그리고 차별은 인간을 구성하는 수많은 기호들 중 특정 기호만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차별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이질감을 느끼고 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약간 그런 뭔가
추상적인 언어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 기호학적으로 풀이를 한 거, 차별에 대해서 풀이한 부분이 좀 신기했고, 이런 식의 접근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뽑은 문장들이 대부분 이 조현준 작가님의 문장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시선들이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관련 키워드에서 뽑은 문장은 다르기 때문에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똑같기만 하다면 그저 대체하면 그만인 무가치한 무언가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라는 문장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쁜 것, 잘생긴 것을 보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정말 어느 날 어떤 홍보 영상을 봤는데 사실 미의 지금 현대사의 미의 기준이랑은 조금 멀겠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이 화면을 보고 웃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멍하니 그걸 보고 있는데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다름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전만 해도 뭔가 나를 꾸미기 위해서 그리고 미의 기준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알아보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냥 내가 그들을 편견 없이 그냥 아름다운 그대로 바라보고 그들도 나를 아름다운 그대로 바라봐 주길 바라는 갑자기 철이 확 들어버린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과 나의 취향이 같아서 어떤 행동을 같이 하는 것에도 즐거움이 있겠지만 이 사람과 나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재밌고 새롭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서 온 재미도 있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다름을 취향이나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내선으로, 그러니까 나와 다름을 특별함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게 있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요소들이 또 있잖아요.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 외에 그냥 별개로 뽑았던 문장들 중에 61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가 나의 제자리라는 생각이 어쩌면 근거가 다소 빈약하지만 맹목적인 신앙과도 같은 것일 수도 있게 된다. 독실한 신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일상을 박차고 일탈하는 발칙한 상상이 발칙한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연어가 회귀하듯이 내가 어딘가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일상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인데 이렇게 돌아와야만 한다라고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일종의 신앙과도 같다는 표현을 했는데 되게 신선했어요, 이 말이. 그래서 일탈이라는 것이 더욱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내가 하는 것 같고 설레는 이유가 아닌가. 이 말에 완전 공감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134페이지에 그 이전에 보다 순수한 상태의 나를 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체험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색다른 즐거움이 되는 법이다. 저희 이전 책의 일놀놀이에서도 언급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취미가 있고 경험이 있어야 이 경험이 되면은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하더라도 색다른 즐거움이 되는 법이다. 이렇게 색다른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용기가 어찌 보면 필요한 것이겠죠? 여행지에 가면은 기존에 있었던 나의 캐릭터는 다 없어지고 진짜 퓨어한 상태의 인간인 나, 인간인 고요, 인간인 폴리 이렇게 한 인간만 남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백지인 상태에서 흡입하는 것은 되게 좀 기존에 내가 흡입했던 것과는 다른 질량의 것인 것 같다는 느낌? 이게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컨디션에 따라서 상태가 또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여행지여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여행지에 갔을 때 나는 이런 모습이었고 어느 여행지에 가니까 또 다른 나의 모습이었고 이걸 경험하는 게 이 문장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행책엔 없는 여행 이야기 한번 읽어봤는데요. 책 읽고 나서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혼자 여행을 다시 한번 떠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왜 여행을 갔는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때도 힘들어서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지금은 별로 안 힘든 건지 여행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쉬었었는데 다시 한번 여행을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행은 항상 뭔가 벗어나고 싶을 때 떠나는 거? 약간 도망치듯이 현실 도피할 때나 생각나고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데
이 책을 보고 나서는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여행을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이유 중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가 여행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조건들, 이런 것들이 좀 깨지는 그런 용기가 된 책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제가 정말 이 방송이 업로드되고 나서 여행을 떠난다면 인스타그램에 어디를 다녀왔는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님도 여행을 다녀오신다면 사진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라이브랠리 인스타그램에 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음식 사진이겠네요. 저는 술 사진 아니면 음식과 술 사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네 번째 에피소드 여행책엔 없는 여행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텐션 라디오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